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빌 에반스에 연관된 연주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딱 후면 일주일 9월 15일. 그 9월 15일이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가 하늘나라로 간 날이 9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빌 에반스에게 바치는, 빌 에반스에게 헌정하는, 빌 에반스를 기리는 동료 혹은 후배들의 연주를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한 5버전을 갖고 왔는데, 빌 에반스가 1929년생이고 사망한 게 51세인 1980년 9월 15일이거든요. 우선 빌 에반스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빌 에반스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린 자살이다. 그러니까 빌 에반스 말년이 그렇게 그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80년에 사망을 하는데, 그로부터 7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3년에 오랜 연인이었던 그 유명한 엘레인이라는 오랜 연인이 자살을 해요. 빌 에반스가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이별을 고했고, 근데 이 엘레인이 괜찮다고 했다가 뉴욕의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80년 사망하기 1년 전에는 어려서부터 많은 걸 같이 나눠왔던 형, 빌 에반스의 형이 해리 에반스인데, 해리 에반스가 자살을 하죠, 또. 그래서 멘탈이 무너지면서 1980년 사망할 때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던 간 관련 약도 끊고 사망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가까이 있던 지인한테는 그냥 자살같이 느껴지니까 생을 약간 포기한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유독 많은 동료들과 후배들이 헌정을 많이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기타리스트 팬 메스니와 건반주자 라일 메이스, 둘이 팬 메스니 그룹을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음악을 했죠. 라일 메이스도 고인이 되었지만, 팬 메스니와 라일 메이스의 1980년 녹음, 81년 발매된 앨범인데요. As Paul's Wichita, So Paul's Wichita Pauls라는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에 September 15th 가로 열고 Dedicated to Bill Evans라는 곡이 있는데, 노래 제목이 벌써 9월 15일이죠. 그러니까 1980년도 팬 메스니와 라일 메이스가 둘이 노르웨이 스튜디오에서 ECM에서 나올 앨범을 녹음 중이었는데, 녹음하던 중간에 빌 에반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둘이 그 선배를 기리는 음악을 만들고, 그 노래 제목을 그 사망한 날로 한 거죠. September 15th, 9월 15일. 부제로 빌 에반스에게 헌정한다 하는 제목을 붙여서, 그들이 그 부음을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지 기타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신디사이저로, 이렇게 건반으로 이렇게 라일 메이스가 깔아주면 굉장히 쓸쓸하고 허망한 기타가 나오고, 곡이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어쿠스틱 피아노 솔로가 나오는데 라일 메이스가 연주를 하죠. 세상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는 연주인데, 저는 이 곡을 90년, 5, 6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조감독 시절에 새벽에 퇴근을 하는데 택시를 타고 강북에 있는 저희 집까지 가는데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택시 뒷자리에서 항상 이제 포터블 CD에다가 CD를, 그 당시 듣고 있는 CD를 갖고 다니는. 근데 팬 메스니 이 앨범을 끼고 있었고 듣고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안개비가 막 내리는 그 올림픽대로를 새벽에 쫙 가는데, 와, 이게 되게 분위기가 묘한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곡이 이거였고, 거짓말 같지만 그날이 9월 15일이었어.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이거 일부러 약간 에피소드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약간 지금 생각해도 약간 소름 돋는달까? 이 앨범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ECM에서 나온 앨범이어갖고 유튜브에 저작권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팬 메스니 그룹이 공연 DVD를 낸 적이 있는데, Imaginary Day Live라는 DVD에 있는 라이브 버전으로
근데 라이브 버전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 난 라이브 버전 이게 처음 들었는데 예. 난 이게 더 좋더만. 그러니까 음. 그 처음에 이렇게 팬메스니가 다 앉아서 그렇게 기타 음. 치는 것부터 시작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첫 곡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 빌 에반스를 기리는 연주로는 2010년 버전인데요. 치코리아, 에디 고메즈, 폴 모티안, 폴 모티안. Further Explorations라는 앨범인데 이 중에 가져온 곡은 앨리스 인 원더랜드라는 곡인데요. 치코리아도 빌 에반스에게 영향받았을 후배죠.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함께하는 베이시스트 에디 고메즈는 66년부터 한 77년까지 빌 에반스 트리오 뮤지션들 중에 베이시스트로서는 한 11년간 가장 오랫동안 연주한 빌 에반스의 동료이자 후배이고, 드러머 폴 모티아는 빌 에반스 트리오가 세상에 없던 트리오의 인터플레이를 하는 그런 트리오의 어떤 전형을 만든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동료인 폴 모티안, 이렇게 세 명이 치코리아의 리더십 아래 빌 에반스를 기리는 앨범을 낸 게 Further Explorations라는 앨범인데, 그러니까 빌 에반스 빠지고 치코리아가 껴서 들어온 거죠. 빌 에반스 트리오를 마치 재현하듯이. 재현하듯이. 그렇죠. 그 평론가들의 연주를 들은 평에 의하면은 이 앨범에서는 치코리아가 자기 스타일보다는 마치 빌 에반스에 맞춘 듯한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빌 에반스와 함께 음악을 했던 두 사람과 치코리아가 만나서 이 빌 에반스의 음악을 연주하는 시점은 2010년 정도니까 굉장히 요즘스럽긴 한데 빌 에반스의 어떤 그 느낌에 충실한 연주를 치코리아가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주 듣기 좋은 음악이고, 이 앨리스 인 원더랜드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버전을 들으시고 빌 에반스가 생전에 한 연주 앨리스 인 원더랜드를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빌 에반스가 그냥 그의 가장 유명한 앨범인 61년도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 그 라이브 앨범 속에서 이 앨리스 인 원더랜드를 네 번째 곡으로 연주를 담겨 있는데, 그 앨범에 이 치코리아와 에디 고메즈, 폴 모티안이 한 앨범에도 네 번째 곡으로 두 연주 다 한 8분 15초 정도의 연주인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가져온 거는 기타리스트 레리 코리엘과 베이시스트 미로슬라브 비토우스, 레리 코리엘, 미로슬라브 비토우스 쿼텟, Dedicated to Bill Evans and Scott Lafaro, 1987년 앨범인데요. Someday My Prince Will Come, 백설공주의 사운드 트랙에 있는, 레리 코리엘과 미로슬라브 비토우스가 기타, 베이스로 둘이 듀엣으로 연주를 했는데 팀명은 쿼텟이라고 했다는 거죠. 듀엣 연주이지만 빌 에반스와 스코트 라파로에게 바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 에반스와 스코트 라파로를 영감을 준 두 사람을 그냥 멤버 이름이라고 하고 사중주라고 이름을 붙여서 냈는데, 음악을 들어보면 앨범 제목에 있는 스코트 라파로, 61년도에 자동차 사고로 죽어서 빌 에반스에게 큰 상심을 안겼던 25살로 사망하는 스코트 라파로를 미로슬랍 비토우스가 약간 빙의된 듯이 연주를 하고, 레리 코리엘이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인터플레이, 기타와 베이스가 주고받음이 너무너무나 훌륭해서, 특히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은 빌 에반스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원하면 59년도 빌 에반스 트리오, 스코트 라파로와 폴 모티안, 이 세 사람이 모였던 트리오의 첫 번째 앨범인 포트레이트 인 재즈, 그 유명한 59년도 그렇죠. 앨범의 아주 짧은 버전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역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두 번째 소개했던 치코리아와 함께 했던 폴 모티안, 빌 에반스 트리오의 실질적인 완성체 드러머였던 폴 모티안이 빌 에반스가 사망하고 10년 후에 빌 에반스를 헌정하는 앨범을 내는데, 폴 모티안의 앨범명이 빌 에반스예요. 1990년도에 나온 앨범이고, 그 중에 Turn Out the Stars라는 곡을, 아주 소담한 발라드인데, 누군가 빌 에반스를 헌정한다고 하면은 가장 어울릴 만한 사람이 폴 모티안이 아닐까. 폴 모티안이 예. 그 59년부터 64년까지인가. 예. 빌 에반스 트리오의 드럼 그렇죠. 맡았으니까.
함께한 앨범을 요번에 조사해 보니까 한 9앨범 정도를 폴 모티아니 드럼을 쳤더라고요. 폴 모티아니 드럼이고 기타의 빌 프리셀, 지금까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죠. 색소폰의 조 로바노, 역시 아주 지금도 최고조의 연주를 하고 있는 분이고, 베이스를 누가 치냐면 빌 에반스 트리오의 마지막 베이시스트 마크 존슨이 함께해서 이렇게 쿼텟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 턴 아웃 더 스타즈라는 곡을 굉장히 몽롱하게 연주를 해갖고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인데, 이 턴 아웃 더 스타즈의 빌 에반스 버전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 1966년도에 빌 에반스가 처음 연주했다고 하는데, 빌 에반스 작곡이고요. 66년도에 기타리스트 지몰과 빌 에반스가 듀엣으로 낸 인터모듈레이션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의 버전도 굉장히 좋고, 74년도 빌 에반스 트리오가 연주한 Since We Met이라는 앨범에도 이 턴 아웃 더 스타즈가 있고, 사후에 나온 여러 복원된 연주들 속에도 턴 아웃 더 스타즈가 아주 좋은 연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폴 모티안이라는 동료가 10년 지난 후에 빌 에반스를 기리면서 자기가 그 당시 거의 트리오처럼 연주를 하던 기타리스트 빌 프리셀, 테너 색소포니스트 조 로바노와 함께한,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솔로를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서 이렇게 연주를 해나가는데 그 몽롱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네 번째로 한번 삼아봤고요. 마지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달 수는 없으나 항상 얘기하지만 키스 자렛 트리오도 1989년 트리뷰트라는 앨범에서 한 곡을 빌 에반스에게 헌정을 했는데, 곡명은 솔라라는 곡이고요. 키스 자렛 트리오가 89년도 유럽 투어를 하는데 독일의 쾰른에서의 연주가 이 트리뷰트라는 앨범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던 재즈 시대의 여러 선배들한테 키스 자렛 트리오가 한 곡에 한 사람씩 헌정하는 대상을 달아서 그 중에 빌 에반스에게 헌정하는 곡은 이 솔라인데, 솔라. 예, 마일스 데이비스 곡인데, 피아노 트리오의 어떤 계보, 빌 에반스 트리오, 키스 자렛 트리오, 최근에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 그 키스 자렛이 그 선배한테 바치는 그 연주가 이 솔라라는 곡에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는 뭐 스트리밍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데 음반이 아니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저는 김 감독 때문에 들었거든요. 제가 mp3로 보내드렸죠. 역시 키스 잘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빌 에반스에 대해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한 말이 있는데, 빌 에반스는 피아노 앞에서 아주 조용했다. 그의 연주는 맑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상쾌한 물줄기와 같았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에게서 많은 아이디어를 같이 상의를 하고 자문을 구했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 정도의,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 혹은 여타의 동시대 피아니스트들이 갖지 못한 어떤 그런 면을 빌 에반스가 갖고 있었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로부터 배웠다고 얘기할 정도인.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그런 내성적임이 그의 피아니즘의 가장 중요한 면이 돼 있고, 그가 사망했을 때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빌 에반스에게 헌정한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5곡을 한번 모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